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잠시 후에 개최합니다. 이주열 총재가 최근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한편에선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본 뒤 다음 달에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은이 어떤 결정을 할지 전망해보고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당초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지금 일본이라는 변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번에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주변 상황이 성숙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아까 보도된 대로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금리 인하를 시사를 사실상 하였고요. 금통위원 7명 중에서 2명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금통위가 열린다면 1명 정도가 더 금리 인하를 주장해서 총 3명 정도가 금리 인하를 주장할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고민은 지금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경기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7월 말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8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달에는 인하 시그널을 주고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린다 이런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이제 아무래도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이번 달에 내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국회나 행정부랑 달라서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 결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민관과 정부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외 경제 여건이 상당히 안 좋고 국내적으로도 특히 투자와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금리를 더 0.25%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랑 1% 차이가 납니다. 미국 1%가 더 높은데요. 예.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투자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한은이 이 두 가지 사항 사이에서 상당히 신중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국의 금리 결정을 보고 한은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달 말에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지금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늘 이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예상보다 좀 경기가 좋게 나왔습니다. 혹시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미 6월에 베이지북에서 미국의 고용이나 제조업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고 탄탄하다는 증거가 나왔고요. 예. 거의 유사한, 거의 똑같은 결과가 지난 새벽에 발표된 베이지북에서도 또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미국 연준이 가장 지금 우려하는 미국 경제의 위험 요인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입니다. 예.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나 미국의 연준의 위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경제의 미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지난달에 열린 오사카의 G20 회의에서 미중 간의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결론을 얻었으면은 아마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 없이 미중 간의 정상이 회의를 마쳤기 때문에 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7월 말에는 금리를 낮출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한은은 오늘 또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지난 4월에는 2.5%로 낮춘 가운데 추가적으로 더 낮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얼마 정도로 좀 낮춘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2.4% 이하로, 예를 들어서 2.3% 정도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낮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작년에 한국은행이 올해 2019년에 경제 성장률을 2.9%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게 점점 낮아져서 지금 2.5%까지 경제 성장률이 예. 예측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올해 2.5% 경제 성장률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나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이번에 한국은행이 그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더 낮출 수가 있고요. 특히 염려되는 게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미국의 투자은행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까지 낮췄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 S&P는 지금 2%까지 최근 낮췄는데요. 이 S&P는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계속 예측을 한다면 국가 신용도에도 미래에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경제 변수가 되고 있는 한일 갈등 상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스틸웰 차관보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미국이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 측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 한일 간의 외교 갈등이나 경제 문제는 두 나라가 알아서 해결을 하고 미국은 그 소위 미국이 중국에 대항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한미일 동맹 관계를 해치지만 않으면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8월 말에 한국과 일본 간의 그 군사정보 보호 협정 연장 시한이 다가오는데요. 만약에 한일 간의 그 경제 보복 문제나 외교 관계가 정말로 악화돼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은 그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미국이 이 한미일 동맹 관계가 훼손이 되니까 아마도 개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 요청 시한이 바로 오늘인데요. 네. 아무래도 일본이 추가적으로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추가 보복 카드가 나올까요? 많이 보도가 되는 게 그 소위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그러니까 수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그 국가의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보복을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 오늘 당장을 안 하더라도 그 두 나라 사이에 이런 충돌이 격화되면 언젠가는 할 것 같이 보는데요. 네. 최근에 그 일본이 처음으로 이제 보복을 했을 때 반도체 관련해 세 가지 물질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 일종의 사전적으로 떠보기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 떠보기를 해본 다음에 일본 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한국이 정말로 이런 대응 보복 수단이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미국이 개입을 할 건지 이런 분위기를 봤을 텐데 이 세 가지 다 크게 일본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를 길들이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경제 보복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강대강 구도로 굳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일본산 제품 대신에 뭐 국산이라든지 예. 다른 나라 제품을 이제 사용해 보는 테스트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는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정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반도체 학회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미국 네. 반도체 관련 교수들이 요즘 삼성에서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게 논문으로 발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아, 예. 그리고 이 두 기업의 그 시장 지배력을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독점적 위치인데요. 이런 두 회사의 그런 기술적 우위랑 시장 지배력을 이용을 하면은 그 제3국이나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런 반도체 생산 물질에 대한 대체 회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우리 정부는 정면 대응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WTO에서 이 문제를 따져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가 WTO의 그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제기한 거는 뭐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네. 이것은 현실적으로 당장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아니고 장기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지만 WTO에 이런 문제를 국제 분쟁, 무역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데 짧게는 2, 3년, 길게는 뭐 4, 5년 이상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4, 5년이 지나고 설사 WTO가 우리한테 유리한 판단을 내려준다고 해도 그거를 강제할 권한은 또 없습니다. 네. 일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국제적인 망신만 주고 끝나는 셈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방송이나 신문 같은 국제 여론의 호소에서 일본의 이 경제 보복의 불평부단함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